자, 최근에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야 되냐 이걸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대학생인데 클라우드 학과는 뭐 계약된 학과로 4년 전면 장학금에 우선 취업 조건이 있다. 아니면 내가 학부 위주로 가야 하는가, 취업 위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가 오늘은 원래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피터 드러커 사진을 올릴 건데 오늘은 시황에 맞춰서 한나 아렌트에 관련된 사진으로 어, 넣으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 행동의 의미는 미래에 있다.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다. 예, 요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에 한번 썼던 걸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환경에서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를 받는데 여기서는 생존을 요구받습니다. 생존을 요구받고 여기서는 개인이 노력해서 퍼포먼스를 추구해요.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만큼 내가 다양한 행동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행동 능력.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결과, 외부 환경과 내 개인과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멘텀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뭐 카카오 뭐 위에서 계약된 학과로 4년 전면 장학금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있잖아요. 일단 저런 식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도 잘 못 보기는 했지만은 그런다 한들 우리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도 평생 거기 다닐 건 아니잖아요. 이직하고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기회를 찾을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내가 이렇게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학교 교육만으로 절대 당신은 어떤 탑티어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에 있는 실제 관련된 것들 들어가야 되고 머스크가 공부하듯이 여기서 기본 관련된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실무와 직접 연결하면서 이어가라고 이야기한 거랑 같습니다. 머스크가 원래 또 물리학과 출신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수치 해석이나 이런 게 좀 잘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대학교 1학년부터 공부하는 친구들, 2학년부터 공부하는 친구들 다 봐왔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친구들에게 네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냥 시장을 씹어 먹을 수 있다. 그럼 이 친구들의 대다수는 그러면 빨리 시작했으니까 씹어 먹었을까요? 이 친구들은 대다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냐면은 다른 직업을 하다가 전직하는 직장인 출신이 1년간 공부한 수준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을 텐데 이거는 과거 10년 전에도 그렇고요. 직장인 출신들이 제일 잘합니다. 국비 지원에서도 직장인 출신들이 제일 잘합니다. 대학생 출신들이 제일 못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대학생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꾸준히 공부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만이 저희 특성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거든요. 여기는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라고요. 심지어 방학도 있잖아요. 시간도 훨씬 더 많고 머리도 팽팽 돌아가던 시기예요. 그러나 소수만이 꾸준히 공부해서 그 소수는 뭐 이제 그런 대학생들이 있어요. 1학년인데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1시간씩 꾸준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방학 때도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또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새로운 것들 기본서 익히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새로운 것들 트렌드 따라가는 거 하면서 여러 개 인맥들 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이미 방학 때마다 인터넷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졸업할 때쯤에 개발이고 보안이고 인프라고 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킹대회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요 사람들은 이미 여러 분야를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가 튀어나와도 그것들에 적응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해커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데프콘이나 이런 해킹대회 우승자들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도 보안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질문을 안 해봅시다. 왜 띠오리 같은 리서치 엔지니어 이런 거 다 안 할까요? 이 사람들
이제 보통 어떻게 바뀌냐면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타이밍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입장이 좀 많이 바뀝니다. 이제 뭐 요때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요때부터는 좋은 결과라는 돈이라는 내 행동 능력을 돈을 버는데 써야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대 중후반쯤 되면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비트코인 보고 주식 보게 돼요. 그리고 뭐 똑같이 전세 사기 나고 이래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돈 버는 능력은 저기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행동 능력으로 시장의 메시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행동 능력을 아무리 키웠다 한들, 그러니까 왜 만년 유망주도 있잖아요. 유망한데 경기에서는 자기의 절제보다는 최대한 시장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예를 들어 띠오리 같이 이런 오펜시브 리서치하는 회사들이 분명 좋긴 한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지. 잘 보면은 띠오리가 제가 최근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부터 우리도 솔루션 만듭니다라고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팔로알토처럼 이렇게 그 자료를 가지고 퍼뜨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셧다운 정도 수준의 그 해킹을 해서 그렇게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료들만 보유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외부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그냥 SI예요. SI 반복.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뭘 택했는지 정확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개인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안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을 가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하나의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보안을 매우 좋아해.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일인데 뭐 그게 좋은 결과라는 다른 거죠. 사실은 피하는 겁니다. 왜? 내가 많이 해본 일이니까 이게 편해. 여기서부터 외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어떤 긴장감? 아직 젊잖아요. 젊고 그 다음에 이 긴장감도 없고 나는 이제 글로벌 탑을 찍어봤어. 이 상태에서 갑자기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려고 보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해지네. 이게 1번의 절반감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절반감이에요.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취약점 찾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2번의 절박감입니다. 이 긴장이 들어갔을 때부터 뒤늦게 뭘 하냐면은 플랫폼으로 열심히 만듭니다. 이거는 여전히 보안업계에서 한 10년 사이클 정도만으로 계속 반복되던 형태예요. 지금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스틸리언이죠. 스틸리언의 박찬환 대표가 그 전 세대 해커들이었고 그 전에 이제 그 블랙팔콘이라고 이 장경지 형이 있는데 요 형이 대한민국의 웹 해킹이나 모바일 해킹이나 그걸 다 가르쳤어요. 공짜로 가르쳐줬어요. 공짜로 가르쳐줬을 때 요 사람들은 전부 대표가 되었습니다. 요 형은 아직까지도 탑티어 컨설턴트로 돌아다니다가 나도 회사를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 절박감이 없을 때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그 말을 해요. 10년 전쯤에 그 질문은 저런 식으로 생존에 관한 질문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공장을 다니다 오는 친구들도 많았고 대부분 서울에 오는 개념이 내가 잘 살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공을 해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오는 거지 잘 살겠다 따지면 그냥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곳에 사기가 훨씬 편합니다. 지방의 거점 도시나 아니면 소도시가 오히려 사기가 편해요. 서울에 오는 것이나 수도권에 오는 이유는 성공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여기가 솔직히 말해서 살기 좋은 도시라기보다는 성장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도전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미국에 가는 것도 똑같고 한번 인생의 고점을 찍어보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젊을 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성장, 그리고 성공, 인생 고점, 경쟁 이런 게 마음에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 모멘텀에는 뭐 나라는 노력의 안정감과 외부에 들어가는 긴장감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거를 복잡계에서는 통합체라고 합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 앞에 같이 붙여서 긴장통합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쳐져야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당신에게 어디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모멘텀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4년 내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가. 저거 직장 단위로 넘어가면 있잖아요. 직장에서 입사하고 난 다음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한 70% 정도 됐습니다. 요즘은 이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진 거예요. 요즘은 약간 절박해서 그런지 다들 열심히 합니다. 훨씬 열심히 해요. 옛날에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수업 정리해라, 챌린지 해라 갈궜거든요. 요즘은 한마디 해놓으면은 그 당시에 탑티어급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이런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지금의 기회가 너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30대들이 20대들보다 훨씬 더 기회가 좀 많았다는 걸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 실제 있었던 사람이니까. 물론 이제 저는 거기서 그 윗세대였지만, 이처럼 당신이 빨리 저것들을 지속하고 다음 단계 어려운 곳으로 새로운 영역, 뭐 예를 들어 클라우드를 하면 클라우드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다른 영역들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다양한 행동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낮은 안정성에 대한 연결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식이었죠. 멘탈 모델을 깊이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그 문과 계통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전례에서 와요. 거기에다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통용됐던 이유가 뭐냐면 관리직 시스템이니까, 관리직이라는 건 바꿔 이해하면 권한과 권위죠. 여기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법 체계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논리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나 법 체계는 과학이랑 다르게 어떤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이 A에서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권한과 권리를 기반으로 전례가 나오고, 그 전례를 기반으로 변호사가 되면은 판사가 이제 이 전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의 권한과 권리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아니라 권력이 법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계통에서 다른 철학을 적용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적용을 해보면 이 낮은 안정성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걸 연결하고 필요할 때 내가 시장이나 실무에 도전해가지고 갖다 써서 조합을 하고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의 깊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을 뭘 하냐? 이거 하나를 깊이 가면 된다. 여러분들 어릴 때 배우는 수학이나 제가 미적분이 대수적으로는 센데 기하학적으로는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선형대 수학을 평생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기하학적인 거 숫자로 다 치환해가지고 계산하는 편이었어요. 통계가 좀 더 편한데 숫자 보는 게. 근데 선형대 수학을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깊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안정성. 근데 그게 굳이 깊일 필요가 없구나를 많이 느낀 게, 여러 가지 방법론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낮은 안정성들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이것들을 연결해버리면은 금방 나와요. 심지어 이 깊은 안정성을 할 때는 이 낮은 안정성을 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데, 여기는 오히려 그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는데 리소스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나오냐? 추진력이 생깁니다. 추진력. 그게 모멘텀이에요. 왜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 정확히는 모멘텀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모멘텀을 받을수록 내가 힘이 적게 드는 대로 디테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데 훨씬 더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고 스트레스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제약을 정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초기에는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청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업을 어떻게 하고 생존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걱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 퍼포먼스가 높아지고 굶어 죽지는 않겠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돈 버는 법이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돈 버는 방법인지 무한히 도전하는 방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추진력입니다. 이 인력 배터를 무한히 가는 게 추진력인데, 저걸 감당하려면 모멘텀이 필요해요. 모든 사업이든 일이든 저걸 무한히 집어넣을 수 있는 에너지가 최우선입니다. 어떤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 어떤 뛰어난 찬스 획득, 그거 이전에 이 추진력을 무한히 집어넣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저기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당신이 그 공부와 그 일을, 다양한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저게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고, 지금도 학생들 중에 간간히 보면은 돈이 없는 거 이전에 부모에게 착취당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20대의 가장 큰 차이인데, 30대는 다들 너무 개인주의적이어서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는 경향이 컸다면, 20대는 부모에게 착취당하는 경향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특히 가난한 집일수록 그런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부모의 손아귀에서 못 나가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자, 당신이 과연 스스로 저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집에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학교로 가야 되겠죠. 그게 당신의 다음 단계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 근데 당신의 환경이 그거랑 상관없어. 나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 그리고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모멘텀은 누군가에게 똑같은 모멘텀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당신의 모멘텀은 과연 저 모멘텀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게 그 추진력으로 만드는 게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언젠가 개인 퍼포먼스를 넘어가서 자신만의 미래를 만드는, 즉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개인 퍼포먼스의 행동 능력은 그 좋은 결과를 위한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는 당장 돈이 아닐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때 미리 돈을 챙기라고 했어요. 돈 위주로 가라. 왜? 네가 30대 들어가서도 건강 나빠지면서도 돈이 중요하지 않을까? 30대부터는 돈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40이 되면 돈과 건강이 같이 중요해져요. 50이 되면 아직 안 찍어봐서 모르겠는데 40대쯤부터는 이제 약간 사회나 정치가 중요해진 것 같긴 한데, 이걸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한나 아렌트는 그 독일의 나치즘을 겪고 미국으로 간 사람이거든요.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자유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롯된다라는 이런 공화주의적인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적 제도 자체가 원래 공화주의적 자유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농노와 시민의 차이를 이야기한 공화주의적 접근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언가 생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있잖아요. 무언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 아느냐 마느냐로 거의 달라집니다. 이건 아느냐 마느냐입니다. 근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개인 퍼포먼스를 널리든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드는 거거든. 이거는 남이 안 가본 길이에요. 왜? 남이 가본 길은 이미 다 먹었을 거잖아요. 남이 안 가본 길을 가는 이유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그 미래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 생존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당신에게 부담에 줄어들 겁니다. 왜? 당신은 이미 다른 곳에서 생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건 레거시가 되는 거죠. 처음에 그 제약의 생존의 여부에 따라서 그 모멘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개인마다 달라요. 중요한 거는 다음 단계로 이어나갈 수 있는 지금의 모멘텀, 장기적인 계획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집 하나만 깨십시오.
그거 하나 깨고 난 다음에 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모멘텀을 이어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제일 중요합니다. 4년쯤 뒤에 AI 뭐 할까요? AI 사용해서 사업하는 게 더 중요할걸요? 제가 장담하건대 5년 안에 신입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제 전부 1인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에 당신에게 요구되는 건 경영 능력이나 비즈니스 능력이나 다양한 사고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게 될 겁니다. 그게 그때 시장에서 좋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는 환경에서 언제나 두 가지를 줍니다. 이걸 하면 너는 죽을 거야. 이걸 하면 너는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거야.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개인 퍼포먼스를 높이면서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이유는 결국엔 남이 먹지 못한, 남이 가지 못한 그 첫 자리에서 내가 제일 많이 먹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요. 행동이란 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생존이란 건 메시지를 받고 행동을 안 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